진호야, 기다려. 오늘은 너 벌금형 못 받았지만 형이 잡아줄게. 짜자자잔, 짜자자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는 적어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권영찬 씨가 본인의 시청자에게 부탁을 했던 사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진호 씨 꼭 벌금형 받으라고. 제가 사실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권영찬 씨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심지어 본인만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시청자에게 누군가 벌금형 받으라고 기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찬 씨가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깜빵을 보낸다느니, 이진호 구속된다느니, 이진호 대한민국 최초로 본인이 기소를 시켰다느니 등등등등등등 얘기했던 내용의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권영찬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호를 구속시킨다. 제가 고소를 당한 이유가 바로 김수현 씨 사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제가 사실 이 김수현 씨 사건 때문에 무려 3건이나 고소를 당했어요. 권영찬 씨로부터 2건, 김세희 씨로부터 1건을 당했는데, 물론 제 입장에선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권영찬 씨는 저를 지난해 5, 6월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감방을 보낸다, 구속시킨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까? 2005년 당시 미성년자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그 내용까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 2건에 대해 고소를 합니다. 한 건은 뭐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권영찬 씨의 2005년 사건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또 2번째 사건은 뭐냐? 재판 출석을 위해서 복도에 갔는데 권영찬 씨가 계속 지속해서 저를 스토킹해서 따라오지 말라, 녹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미성년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2건에 대해서 저를 구속시킨다는 얘기였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10배, 100배 더 중요한 고소건이라고 한 그 건,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방송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권영찬 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고를 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 개그맨 출신 유튜버로서 권영찬 씨죠, 일정 범위에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준하여 평가될 여지가 있고, 대중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권영찬 씨를 비판한 취지로 보이는 점에서 이진호가 했던 표현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의자 이진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지난해 5월, 6월부터 팬들에게 돈 달라, 이진호 주차비 달라, 이진호 고소장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서 팬들, 황영웅 씨 팬들 비롯한 나머지 분들에게 돈을 쭉쭉 빨아왔죠. 그리고 제가 구속됐습니까? 심지어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권영찬 씨가 핵심이라고 했던 허위사실 유포건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실 마무리했죠. 아직까지 본인이 항고를 해서 불송치, 불기소, 항고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 2번째 건이 뭐냐? 권영찬 씨가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했던 그 고소였습니다. 그것도 2005년 미성년자 관련 건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공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결코 사적인 망신주기나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재판정에서 이진호가 한 말이 본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권영찬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찬 씨가 심지어 심심풀이 땅콩건이라고 했던 내용이 송치가 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선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공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무혐의가 됐는데, 왜 이 건은 송치가 됐느냐? 심지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됐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해서 송치를 했던 건입니다. 사실 제가 수사기관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수사기관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심으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권영찬 씨가 이때 당시에 서울 서부지법 복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서울 마포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고소장이 어떤 내용이냐? 이진호 유튜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취재에 나온 협박 및 핸드폰으로 녹음기 녹취 고소합니다. 이진호 사이버레카 유튜버는 권영찬 씨가 직접 쓴 겁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진호 피고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땡땡에게 다가와서 본인에게 다가와서 나를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권영찬 씨를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협박을 했대. 이에 저는 당신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당신 재판을 취재로 왔다고 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재판 관련돼서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진호 피고인은 갑자기 복도 법원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려고 해서 제가 이진호에게 법원 복도에서는 녹취나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전혀 아니죠. 뭐라고 했느냐?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진호 피고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서울지방법원에 취재 허가서를 요청했으나 24일 오후 8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이 소요 사태 이후 단 한 건의 사진 취재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진 취재 불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진호 피고인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녹취를 하는 것은 제재하려고 했으나 현장에는 법원 경위가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진호 유튜버가 계속해서 2분 정도 녹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서부지방 공보판사분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판사실로 전화를 하자 직원분이 그러한 경우는 재판장에 직접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을 하는 판사님께 알렸으며 현장 경위에게 제 기자 명함을 보여주고 법정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 본인이 강제할 수 없으니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공보판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러한 녹취는 불허한다고 들었으며 법원 직원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법원 복도 내에서 사진 촬영이나 녹취들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완전 허위죠. 복도 내에선 상관없습니다. 재판장 내에서 문제죠. 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훼손하고 300만 원의 벌금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는 이진호 유튜버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법원 복도 내에서 녹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진호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땡땡 변호사가 이진호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진호 유튜버를 고소하는 말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저한테 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해서 수사를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포소에서 진행을 해서 수사를 받기로 한 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번에 보내드린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랑 원래 다른 고소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대동소이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내주셔야지 라고 했더니 그 서류상으로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아니 그 보내드린 내용에 그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고소장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더니 구두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구두상으로 2005년 당시 미성년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게 허위 사실이에요. 그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제가 당황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모두 있는 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불송치가 나올 줄 알았죠. 심지어 제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들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2명 이상의 타인들이 있어야 관련돼서 그 내용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거나 공연성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사실적시냐, 제가 CCTV 확인해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CCTV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첫 번째,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직권으로 사실적시로 바꿨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제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고소인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고소인이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
그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를 했는데 근데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해 보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적시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사실적시로 보낸다는 것을 제가 허위사실로 잘못 보냈네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직접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불기소가 나올 줄 알았지만 이 내용으로 제가 재판까지 받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검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됐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단 한 건도 전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너무나도 억울하게 아니 CCTV만 확인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CCTV가 없다는 거야. 아니 제가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확인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복도에는 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는 분명히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재판을 받게 되자 권영찬 씨가 당시에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진행했느냐? 대한민국 최초로 이 권영찬 교수가 드디어 이진호를 잡았습니다. 예? 그 전에 그건 약식 기소고, 약식 기소로 잡은 사람은 서 사장님이고, 그분이 첫 번째고, 그분도 훌륭하죠. 최고죠, 최고. 그런데 이진호를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법원에 기소시킨 건 누구? 권영찬. 이진호는 이제 방송 접어야 돼. 너 얼마 전에 나갔고 휘화시키고 웃기고 그랬지. 너 한번 정신 차려봐. 왜 방송을 접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춤추면서 아주 그냥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뭘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보다 한 5배에서 10배 큰 게 이제 10월 달에 또 기소된다? 난 그거 기대돼. 그것도 기소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보다도 5배, 10배니까. 요거는 오프라인 법원 앞에서 이진호 씨가 나한테 미성년자랑 같아요, 안 같아요? 미성년자랑 클락한 거야? 미성년자랑 단 거야? 미성년자랑 뭐 한 거야? 10번 했는데 거기에서는 유튜브에서 했어. 유튜브는 무조건 .5 곱하기 2나 3 정보통신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해. 더 심합니다. 난 가세현이 누군지 몰라. 나는 사이버레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진호만 알아. 이진호요. I don't know 가세현. What means? 가로? 세로? 네. 대한민국 사이버레카 1호가 가세현이에요. 가세현 김세희는 사이버레카로 지칭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KBS의 보도가 알고리즘의 폐해를 다룬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나왔잖아. 아니 그럼 왜 가세현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어떡해. 진짜 이분은 이런 게 문제라니까. 더욱이 보시면 알겠죠. 고인의 사진을 걸어놓고 춤추고 있어. 나 진짜 이게 너무 슬퍼요. 네, 진짜 고인 사진 걸어놓고 약 팔고, 고인 사진을 걸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누구 잘못되라고 벌금 받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랑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선 진짜 너무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이진호 광팬인데 교수님이 기소시켜서 우리 이진호 오빠 마음이 아파요. 진호 오빠 기소돼서 어떻게 해요? 구속 안 돼야 되는데.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으면 사실 본인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일반적인 그 상상 훨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오늘 여자 이진호 이름 올려놓으니까 많이 들어온다. 이진호 이름을 방송 그 유튜브 타이틀에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다. 결국은 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말이에요. 너무 행복했나봐. 이진호 삼행시. 이제는 연예인들 제발 그만 괴롭혀라. 진짜로 그러다 형한테 혼난다. 아니지. 내가 아니라 서부지방법원 판사님한테 검사님한테 혼난다. 호호호호호호.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깔아 넣어. 내가 당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당하셔야 돼요.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진을 놓고 어떻게 춤출 수 있어? 이게 명예훼손이랑 도대체
한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진짜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진호 씨밖에 안 보여요. 아니, 나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사이비 교수다. 내가 교수라고 주장한다.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애매하게 이렇게 피해 나가다가 요번에 나한테 한 번 걸린 거야. 2차례에 걸쳐서 이번 사건 제외하고도 이전에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둘 다 허위사실 유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건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본인이 무슨 커넬대 정교수라고 하길래 커넬대라는 것이 실제로 한국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서 인가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정교수라고 했는데 해당 학교에서 정교수가 아니라 초빙교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다시 정교수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 측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사기다. 라고 직접 교육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가슴에 꽂혔나 봐. 이진호가 또 뭐 사실적시지. 사실적시면 벌금 50만 원이다? 근데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떨어진 건 뭐야? 벌금 1,000만 원 이하나 징역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이 아래였으면 500만 원 벌금 떨어지죠. 예. 야, 판다, 너 조심해. 이진호랑 친하지 마. 거기 놀러 가지 마. 알았지? 사실적시로 재판받는 게 뭐 어때서 왜 그 얘기를 못해? 그냥 공개하면 되잖아요.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적시인 걸 왜 스스로 못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혈당 관리 어떻게 하세요? 당뇨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 식약처 인증받은 이 하이톡 혈당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진호 유튜버 고소한 다음에 물론 불구속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진호 유튜버 고소장 내고 당화혈색 지수가 8.1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약 광고하면서 항상 맨날 이진호 신나는 노래 이진호 진짜 징그러워 진짜. 아니 사람을 왜 그렇게 자기의 상업활동에 왜 팔아먹는 거야? 그리고 팬들이라면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등에다가 사진을 껴놓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약을 팔고 있어. 그거를 옹호해주면서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도 사실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이 엄청 크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애초에 난 고소장도 못 받았지. CCTV 확인하달라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해줬지. 심지어 사실적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잘못 죄명을 기록해서 올렸지.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세상에 저를 억까하는지 제가 특히나 작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주 CCTV는 경찰 입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더욱이 서부지방법원이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CCTV 구하기 확보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내용 확인 안 했는데요. 왜요? 그냥 고소인이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는 모진, 모욕, 조롱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역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영찬 씨가 지금 권영찬 씨 전과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답을 못해요. 당연히 전과가 있죠.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 전과 없어요. 그렇게 전과 없는 사람이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권영찬 씨는 늘 와. 저는 권영찬 씨 고소한 건이 있거든요. 폭행이랑 모욕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냥 바쁘니까. 근데 권영찬 씨 늘 와요. 진짜 시간이 많은가 봐. 계속 앉아있다가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증인 출석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주장들이에요. 나는 유튜버나 개그맨이 아닌 교수다. 공적 인물이 아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유튜버 활동 한 6년 정도 해오면서 유튜브 활동을 권영찬 씨처럼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유튜버가 아니래요. 저도 교수가 13년째이고 이진호 씨의 유튜브 발언으로 강연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일도 많이 사라지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탄원서를 오늘 냈다. 또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5번, 6번 방송하면서 저한테는 이진호한테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진짜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방송에서 슈퍼챗이 많이 터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무엇보다 내가 슈퍼챗 받는 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저 사람 이진호한테는 제가 공격거리고 돈벌이감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명의 귀한 아빠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13년 동안 전부 무료 봉사로 연예인들을 케어했습니다. 와, 내가 진짜 나도 귀한 아들이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돈벌이감으로 내가 먹잇감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권영찬 씨 관련돼가지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후원금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권영찬 씨 고소한다고 고소금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창피해요. 진짜 너무 황당하니까. 본인은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교수로 있다. 권영찬 닷컴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뭐 언론사에 있다가 이진호가 그걸 떠드는 바람에 그 언론사에서 잘렸다고 할까요? 아니 뭘 떠돌렸다는 거예요? 라온신문이라고 있는데 이진호 씨가 전화해서 권영찬 씨가 거기 기자 맞냐고 계속 괴롭혀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직됐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경찰에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라온신문에 전화한 거 사실이에요. 라온신문 기자라는 타이틀로 수차례 취재를 한 바 이 사람이 진짜 기자가 맞는지 전화를 한 게 왜 괴롭힌 거야? 제가 가끔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 나는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다. 그럼 소장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말이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권영찬 씨가 입을 놀리죠. 하지만 이진호 씨가 사실은 정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으려면 사실 이사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나는 그 돈이 있으면 그냥 연예인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진호 씨는 방송에서 권영찬은 비인가이기 때문에 사이비 교수고 사이비라고 해서 방송도 체증해놨다. 라고 증인 자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협회가 인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가받지 않는 거라고 했더니 본인이 엉뚱하게 비인가라고 얘기한 건 사실인데 사이비 교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이비라고 방송도 체증해놨대. 이 사이비 교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게. 김수현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도 나와요. 이진호 씨가 김수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낸 얘기다. 그러니까 2005년도 미성년자 관련된 얘기가 사실 다 기사화돼 있어요. 이미 기사화돼서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내가 김수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김수현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으로 막 되돌아가서 그 2005년에 거길 가? 그 붙여놔 둘이? 그 기사를 내? 2005년도엔 저 기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를 연예인이라고 하시는데 연예인은 다시 한번 아닙니다. 예전에 연예인 1호 출신이고 교수만 한 지 벌써 13년 됐습니다. 아니 교수 강의하시는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권영찬 씨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기소시켰다고 하는데 고소장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고소한 건이니까 고소장, 공소장 달라고 하면은 아니 왜 못 보여줘요? 당당하게 이진호 처음으로 기소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권영찬 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이나 공소장을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영찬 씨를 상대로 한 2005년에 대한 미성년자 건 문제 제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사적 제재나 망신 주기가 아닙니다. 왜냐? 권영찬 씨가 수차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김수현 씨와 고인의 나이차를 언급하면서 미성년자 구루미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장해온 바 그렇다면 당신께서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자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본인의 2005년 사건이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겪은 바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맞는지 공적 문제 제기를 한 것뿐입니다. 더욱이 나이차가 김수현 씨와 고인의 나이차가 많이 난데 그래서 살펴봤더니 권영찬 씨와 그분의 나이차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적인 사회적 관심사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저를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권영찬 씨랑 서 사장이라고 같이 희낙낙거리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은 진짜 할 일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수님이면 바빠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권영찬 씨가 자료를 내고 증거를 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탄원서. 탄원서 진짜 많이 내더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쓰레기로 만들려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게 탄원서가 증거야. 두 번째, CCTV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 본인이 직접 당시 현장에 가서 재현 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경찰한테 내가 진짜 CCTV 확인해달라고 했잖아. 확인했으면은 그 자료 남아가지고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 안 해주고 시간이 지나서 경고가 돼서 그게 삭제가 됐든 없었든지 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재현 영상을 찍어서 그게 증거랍시고 냈어요. 그 얘기하고도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그래서 재판장님 이제 판결 나왔습니다. 판결. 해당 발언을 피의자인 이진호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인정된다 라면서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당시 복도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호가 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사실 이날이 4월 25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녹음기를 켰고 그 당시에 본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자꾸 쫓아다니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권영찬 씨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호 씨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이진호 씨, 나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이진호 씨, 재판 취재하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제 기시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런 걸 이진호 씨한테 얘기합니까? 이게 하더라고. 아니 그런 행위 자체는 본인이 저를 괴롭히시는 거라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자꾸 쫓아다니시니까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녹음을 기를 켰어요. 그 본인도 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인이 기자로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 역시도 당신에 대한 공적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해서 2005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질문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손을 딱 잡고 핸드폰을 잡고 퇴 5차례에 걸쳐 침을 뱉고 제가 들어가는 길에 뒤에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 높여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권영찬 씨가 폭행 및 모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권영찬 그 건이 먼저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권영찬 씨가 저를 고소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권영찬 씨가 뭐라고 했느냐? 당시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 나에 대해서 모욕이 성립을 안 하려면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없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본인한테 질문할 때는 사람이 있었고 본인이 나한테 질문할 때는 왜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그때 당시에 고소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고소했는데 그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남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근데 제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주위에 10명 정도 있었다. 이진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주위 사람들 듣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 내용이 결정적이어서 제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진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을 잘못 보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컨텐츠로 활용해서 수없이 저에 대해서 괴롭히고 그걸로 슈퍼챗을 받는 행위를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 어쨌든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 권영찬 씨는 서사장과 함께 얼굴을 찡그리면서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죄 받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막 신나고 막 진짜 카타르시스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상 받고 나니까 물론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너무 억울하던 거예요. 최소한의 CCTV만 확인했어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이고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변호사비 들었죠. 그리고 권영찬 씨한테 조롱당했죠. 그리고 막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계속 권영찬 씨냐 서사장 맨날 와서 저기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와 진짜. 심지어 뭐라고 했냐. 증인석에 출석해서 이진호는 이제 자숙을 해야 된대. 방송 못한대. 왜요? 그랬더니 유튜브 그 업계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방송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업계에 룰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나보다 먼저 권영찬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떤 룰인지를 내가 처음 듣는 룰이에요. 진짜 태어나서. 자기네들 유튜브 업계에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방송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진호는 자숙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방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모두 다 기부를 한다. 나 귀를 의심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권영찬 씨가 맥주 한 잔 마시게 10,000원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 10,000원만 했던 우리 권영찬 씨 어디 갔어? 그 10,000원은 뭐 유튜브 수익이 아니야? 심지어 본인이 뭐라고 하냐. 아니 뭐 이진호 싸우는 건 나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언급 안 해. 나는 정통파야 나도. 이진호 언급 안 한대. 정통파래. 도대체 이진호.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전에는 진호야 울면서 그랬죠. 진호야 화해할래? 형이랑 화해하자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세현과 권영찬 씨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세현 김세희죠. 아니 그렇게 서로 같이 합방도 하면서 행복하게 교수님, 아이고 대표님 얘기했던 주고받았던 이분들이 지금은 어떤 사이가 됐을까? 그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 이름 걸어놓으니까 많이들 들어오네. 요리오래니 그거는 가세형 김세희 대표한테 물어봐야지. 네. 나는 몰라요. 나는 수천 장인지 모르고 아무튼 나는 사진은 내가 한 100장 정도는 갖고 있어. 100장 정도. 그래서 그 경찰서에 다 냈어요. 김세희 씨가 수천 장의 자료와 사진과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거 공개한다면서 하나도 공개를 안 하니까 권영찬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수천 장의 자료 어디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없지. 그건 모르지. 김세희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100여 장 정도 있대. 그 100여 장마저 공개한 내용이 그중에 하나도 미성년자 시기의 자료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그 미성년자 시기의 자료라고 주장했다가 아니어가지고 그거 삭제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 권영찬 씨와 김세희 씨는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왜냐? 이 김수현 사태로 인해서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느냐의 핵심에 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김세희가 많이 지던지 아니면 권영찬이 많이 지던지 김수현 씨 하이 실종 사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말 의도해서 어떤 누군가 줬는지 아니면 김세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는지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자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 심지어 권영찬 씨는 이미 이제 고인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왜냐? 그걸로 이진호가 슈퍼챗 받는 게 싫대. 이게 그러면 애초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물론 아니었죠. 그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관련돼서 공개할 예정인데, 진짜 너무 지금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저도 이렇게 괴로운데, 당사자인 김수현 씨는 또 얼마나 괴로운지 활동 아예 못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회사의 대표이자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이 주체인데 1년 3개월 동안 계속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진심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권영찬 씨가 오늘 제 무죄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진호야, 기다려. 오늘은 너 벌금형 못 받았지만 형이 잡아줄게. 짜자자잔, 짜자자잔. 버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한 작년에 사실 2월 달이 제일 힘들었고, 작년 한 5월 달 정말 힘들었고, 왜냐면 맨날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이 사안이 10월 달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좀 그런 내색을 하기 싫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혐의를 벗게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항상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셨기 때문에 일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